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오늘은 난이도가 지난 시간보다는 약간 높은 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역시 이 글을 통해서 관계, 즉 운회적인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내 소중한 지갑은 어디 있을까? 생일 선물로 아빠가 사주신 멋있는 가죽 지갑.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는데 내 짝이 가지고 있는 걸 뒤 친구가 보았다고 했는데 내 짝은 모른단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 꼭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동시는 아빠가 사주신 예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연과 행 맞추는 것부터 제목 정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이와 함께 해보시면 되고요. 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학교 다닐 때 꾸준히 배웠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운회적 접근 방법에서 지금 이 아이가 받은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소중함. 제가 이 일을 30년 동안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막 산에서 뛰고 하니까 힘드니까 중간에 이 간식을 주면 와 신난다 라고 해서 다 잘 먹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예요? 그래서 뭐다? 아, 저 안 먹어요. 이런 애들이 반이에요. 그러니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뭘 받는 거에 대해서 뭐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 저거 안 먹어요. 이런 아이들과 뭐든지 잘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 먹는 아이와 어떤 게 감사가 더 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족할수록 행복은 적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잘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 그러면 잘 사는 나라라고 무조건 행복 지수가 낮냐? 아니죠.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가 풍족해도 그 안에서 늘 감사하는 애가 있고 또 풍족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늘 감사를 찾는 아이가 있으며 풍족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아이와 없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를 먼저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싶었냐면 선물이에요. 자, 혹시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선물과 그렇지 않은 선물들, 그래서 내가 받은 선물들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쓰라는 거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나와서 발표해 그러면 아직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발표하고 나니까 선생님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또 들잖아요. 그런데 글은 생각나는 대로 써봐 라고 하면은 가장 소중한 것부터 기억에 즉 각인이 돼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들 청소년들은 직접 상담하는데요. 두 가지를 대표적인 걸 물어봅니다. 몇 살이야? 15살. 그러면 1부터 15칸을 된 칸을 이렇게 써줘요. 그럼 너는 이거 1살이고 0살이고 여기는 15살이야.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인지 찍어봐. 그럼 아이가 행복했던 적은 위에다 화살표 이렇게 해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한번 화살표를 아래에 해봐. 근데 마음이 아픈 아이들은요. 위에 행복한 걸 못 찾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찾은 아이가 어떤 애냐면요. 어릴 적에 여행 갔던 것, 그 다음에 선물 받은 것. 어릴 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릴 적에 여행 가고 선물 받았던 거는 그 선물이 커서 받을 때보다 훨씬 크게 가슴에 있었다는 거고요. 커서는 선물을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지만 그때는 훨씬 작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나? 그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좋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얼만큼 크게 감사했냐라고 하는 것.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운이에요. 그 운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아이는 왜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그 아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왜? 크게 감사하니까 제가 크게 많이 준 것 같은데 감사를 더 크게 하니까 내가 준 게 작은 것 같고
다음에 더 큰 걸로 줘야지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 하여금 쟤는 내가 도와주고 싶다, 더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 아이를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얘는 죽어도 미워.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잖아요. 죽어도 미워. 사회에서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애가 어떻게 그 집단에서 리더가 되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의 가장 기본은, 그래서 작은 선물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주 작은 선물 하나를 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고 끝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엽서에다가 자기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마음과 물질을 합쳐서 줬는데 이 친구가 준 이 편지 하나에는 정말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느끼면 여러분 또 더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이에게 이것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받았던 선물에 대해서 혹시 크게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이 중에 한 사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의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게 하고요. 그 편지를 읽어보게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면서 사소한 아주 작은 것들을 친구들끼리도 서로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적이 있을까? 혹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남의 물건을 하나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마음이에요. 저도 어렸을 적에요. 이렇게 문구점에 가면 정말 예쁜 지우개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 돈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동생 거, 엄마 거, 형 거, 누나 거 혹은 친구들 거를 가진 경험이나 혹은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친구 거지만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이 있었냐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절제했는가를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얘처럼 나도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혹시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그 아이가 저도요 저번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친구가 훔쳐갔어요. 자,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게, 함부로 의심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거는 부정적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시사나 기사 같은 걸 좀 더 준비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접근시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믿고 또 작은 것을 받았을 때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수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가 주는 것 있죠? 또 아이에게 받는 것 있겠죠? 이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모습을 시각 뉴런으로 찍히세요. 아주 작은 것을 크게 오버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먼저 찍히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엄마가 주는 작은 것을 아주 크게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엄마가 내가 이까진 거 주고 내가 너무 크게 너무 크게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크게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거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성공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말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